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어베이스 에뮬레이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뭐 알아본다기보다는 편하게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에뮬레이터를 써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인 거죠. 뭐 자세한 내용은 그래서 뭐 설명을 따로 안 드릴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구동을 되니까 개발할 때 에뮬레이터 쓰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기존의 에뮬레이터를 이제 왜 안 썼냐면 그 대체적으로 잘 안 됐어요. 처음에 파이어스토어, 리얼타임 요 두 개 정도만 에뮬레이터가 되고 뭐 나머지는 안 되는데 점차 늘렸죠. 그다음 펑션스 에뮬레이터가 올라오기 시작했고 오덴티케이션 인증도 올라오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있었고 최근에 드디어 이제 스토리지 에뮬레이터가 생겨서 제가 지금 리뷰를 하는 거예요. 예, 이거에 있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뮬레이터 환경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드디어 왔기 때문에 개발할 때 아주 편의적인 부분이 많아졌어요. 이걸로 진짜 에뮬레이터에서 다 개발한 다음에 나중에 배포해도 충분히 잘 된답니다. 제가 해본 결과. 그래서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패키지.json에서 명령어들을 뭐 이렇게 넣어놨는데 요 중에 중요한 거, 요 에뮬레이터를 가동하려면 요런 걸 해주면 여기까지만 이제 에뮬레이터에서 스타트까지만 해주면 이제 에뮬레이터는 가동이 되는데 어떤 애들이 가동이 되냐? 파이어베이스 제이슨에 있는 얘네들이 이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만큼. 근데 저는 다 켰죠. 다 켜놨는데 뭐 필요하신 분, 특정한 것이 필요하면은 특정한 것들만 마스킹해서 예,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를 하고 요 뒤에 요 항목은 뭐냐면 요 파이어베이스 데이터라는 임의의 제가 특정 디렉토리를 그냥 선택해서 거기 있는 파일을 읽고 나갈 때 저장한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DB처럼 나갈 때 저장하기 때문에 킬 때는 읽어오고 그냥 데이터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인증이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개선된 부분이에요. 인증 데이터 날라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인증 데이터도 이제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에뮬레이터 키면은 그냥 최종 작업했던 대로 그냥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이제 편리해졌죠. 그래서 이런 에뮬레이터들을 이렇게 싹 켜놓고 이제 하나씩 이제 봐야겠죠. 제가 먼저 오덴티케이션부터 볼게요. 아, 근데 그 전에 깜빡했는데 당연히 최근 이런 기능들 에뮬레이터 기능 이용하시려면 npm install -g 하고 firebase tools 꼭 업데이트 하셔야지 얘네들이 나와요. 그 자바로 돼 있는 파일이 뭐 알아서 막 업데이트 되고 하니까는 해보시면 돼요. 아무튼 저는 지금 얀 에뮬을 해놓은 상태로 요 에뮬레이터를 스타트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뷰의 경우에는 이제 main.ts에서 이제 얘가 엔트리 포인트로서 이제 다 읽어오는데 여기서 어, 여기서 임포트를 안 했네. 결국에는 쓸 때서 제가 임포트를 하기 위해서 그냥 파이어베이스 JS, TS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저는 타입스크립트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쓰려면 이렇게 파이어베이스 앱에 파이어베이스. 예전에는 막 또 이렇게 돼 있는 적도 있었는데 그거 이제 바뀌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태고 지금 이게 8 버전이에요. 버전 8 버전이고 V9 지금 현재 베타인데 걔는 또 요 방식이 또 달라져요. 그거는 그때 가서 리뷰를 할게요. 여튼 일단 기능들을 쓰려면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오소를 쓰겠다. 그리고 오소를 뭐 이런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오소를 쓰겠다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건 이 파이어베이스 콘픽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이 구성에 있는 요 내용을 읽어와서 이니셜라이즈 앱을 해줘야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런 팁을 좀 드리자면 이런 팁이 뭐냐면 이제 프로덕션과 그 에뮬레이터에서 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이 다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에뮬레이터로 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package.json과 요 환경 변수 값을 이용해서 에뮬레이터와 구분을 했는데 자, 이런 거죠. 제가 이제 npm run 서브 아니면 얀 서브를 했을 때 그냥 서브가 되는 거죠. 그럼 무슨 DB로 하게 되겠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에뮬레이터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진짜 실제 DB, 여기에 있는 DB를 사용하게 되는데, 지금 이 조건에 걸리면 이제 에뮬레이터를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 본문 이제 그 파이어베이스의 설명에는 뭘로 돼 있냐면 이제 도메인이 로컬호스트면 에뮬레이터를 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로 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죠. 여기에 있는 데이터인지 에뮬레이터에 있는 데이터인지. 그래서 이런 기법이 좀 필요한데 이 기법은 뭐냐면 뷰의 경우 닷엔브가 있으면 닷엔브에 점하고 뒤에 요 식별이 이제 프로젝트 아이디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요 package.json 가보면은 예, 제가 얀 서브를 하면은 요 DB를 이용하고 얀 서브하고 에뮤를 하면은 요 모드 에뮤이 들어가면서 요 파일을 읽어드려요. 요 파일을 읽어드린 다음에 여기서 읽을 때 여기가 true니까 얘가 true고 요거 디벨롭먼트 얀 서브 하면은 디벨롭먼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예, 에뮬레이터를 쓰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얀 서브 에뮬레이터로 이렇게 테스트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그 프로덕션 모드에서 하자. 그러면은 그냥 얀 서브만 해가지고 요거 유즈 에뮬레이터 안 하고 이제 테스트 한 다음에 예, 배포하면 되겠죠. 요건 약간의 팁이었고요. 오덴티케이션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앱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오덴티케이션, 그리고 파이어 스토어,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뭐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게. 자, 일단 오덴티케이션 이제 보면은 뭐 별거 없고요. 얼마나 간단해요. 요런 화면이에요. 지금 요게 오덴티케이션인데 사인인과 사인아웃 버튼 두 개 만들었죠. 테스트 충분히 되는 게 얘를 일단은 얘네 프로젝트 설정에서 오덴티케이션을 저는 사인 메소드를 구글만 지금 해놓은 상태예요. 구글 인증. 나머지도 다 가능해요. 전화 인증도 예, 그 여기서 되는데 오늘 뭐 인증이 되냐 안 되냐만 알려주고 싶은 거라서 예, 구글로 로그인하는 부분 체크를 해놓으시면은 여기 에뮬레이터에서 사인 인을 할 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사인 인 하면은 여기 이벤트가 먹죠. 그럼 구글 오소 프로바이더로 팝업을 띄우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눌러보자고요. 누르면 이런 게 생겨요. 그 구글 실제 그 프로덕션 모드에서 하는 그 팝업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메일 마음대로 넣고 옵션을 이렇게 스크린 네임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포토 URL까지 해서 구글로 인증이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구글이 지금 인증이 되면서 지금 여기 들어온 거죠. 여기 유저가 예, 됐고 이 컴퓨티드 된 내용을 이메일이 지금 이렇게 지금 들어갔죠. 여기 이메일이 예,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사인 아웃을 하면은 사인 아웃 버튼이 눌러지고 예, 오쏘는 아까 파이어베이스 TS에 있던 요 익스포트한 얘죠. 얘를 익스포트한 애를 사인 아웃 시키면은 사인 아웃이 되고 다시 로그인하면 로그인이 되고 예. 요 로그인부터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로그인을 해야 파이어베이스 이제 파이어 스토어를 테스트를 할 수 있고 그 인증 관련된 뭐 그런 내용들 그리고 리얼타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테스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인증을 간단하게라도 만들어 놓고 요걸 먼저 만들어 놓고 스토리지나 뭐 스토어 뭐 리얼타임을 테스트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일단 인증이 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해도 어떻게 돼요? 바로 요 on also stage change로 인해서 예, 로그인 된 상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로그인 돼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DB를 보자고요. DB. DB는 뭐냐면 제가 파이어베이스에서 파이어 스토어를 DB라고 그냥 해놨죠. 무식하게. 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CRUD로 일부러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죠. C, create, read, update, delete인데 delete는 얘하고기 때문에 제가 remove로 해놓은 거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일단 리드를 한번 해볼까요? 리드를 해보니까 제가 뭐 테스트한 흔적이 있죠. 지우고 지우고
다시 한번 리드. 예, 파이어 스토어의 경우에 이렇게 만들고, 이제 만드는 거 한번 잠깐 볼게요. 만드는 거는 뭐냐면, 크리에이트 버튼을 지금 하게 돼 있죠. 크리에이트 버튼을 누르면, dis.call에다 애드를 하는데, dis.call은 뭔가요? dis.call은 컬렉션 테스트라는 곳에다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컬렉션 테스트에다가 ABCD를 넣은 내용을 크리에이트 앱과 텍스트가 들어가서 애드가 되는 거죠. 누르면. 자, 그러면은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볼게요. 파이어스토어 에뮬레이터. 예,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다가 또 한번 만들어 보면, 예,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 예, 바로바로 확인돼서 너무 좋죠. 그리고 요 리드를 하게 되면은, 리드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콜렉션은 지금 현재 테스트죠. 콜렉션 테스트에서 get을 해오는데, get을 해온 거의 도큐먼트들을 받아가지고, 받은 거를 데이터로 이제 만드는 거죠. 만들어가지고 이 리스트 아이템에다 일단 하여튼 표시를 해봤어요. 현재 두 개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요거를 이제 누르면 업데이트는 요 아이템 넘버가 있으니까 리무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주고 하면 리드 하면은 예. 그리고 얘도 이건 좀 잘못 만든 것 같은데 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잘못됐죠. 아이템이 다 똑같으니까 예.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된다. 예. 원래는 여기다가 뭐 써서 이제 인풋 박스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이런 거죠. 그리고 지우는 거. 리무브 하면은 예, 그 콜렉션의 아이템 아이디를 딜리트 한다죠. 딜리트. 하고 리드를 해야 그 콜렉션을 전부 읽기 때문에 예, 이 반영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쓰는 것이 뭐 대부분일 테지만 새로운 아티클들, 새로운 게시물들이 올라올 때 이제 구독 모드가 있잖아요. 파이어스토어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요 서브스크라이브 스위치에다가 얘를 감시를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있으면은 더 이상 이제 뭐 이거를 리드 버튼 누를 필요가 없죠. 이렇게 하는 족족 예, 확인이 되고 예, 얘도 이렇게 바꾸는 족족 그리고 지우는 족족 예, 여기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서브스크라이브는 예, 이 콜렉션의 온 스냅샷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죠. 요걸 끄면은 이제 리드를 해야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예, 그래서 파이어스토어도 이런 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예, 일단 기능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고. 뭐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 똑같죠. 근데 뭐 그냥 잠깐 보면은 얘는 사실은 이런 열거형 데이터보다는 그냥 썼다 지웠다가 맞아요. 열거형으로 얘도 할 수 있는 메서드들이 몇 가지 있긴 한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페이징 하기가 아주 예, 지랄 맞게 힘들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 서브스크라이브 모드가 있고 여기 쓰면은 리드를 해야 읽죠. 그래서 언제 이런 텍스트를 썼다. 근데 여기서 리얼타임은 뭐 중요한 게 쓸 때 얘는 타임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뭘 했냐면 뉴 데이트로 안 넣고 아까 파이어스토어는 뉴 데이트로 넣었지만 얘는 그냥 임의의 정수를 그냥 넣어버리고 이제 불러올 때 언제 불러오지? 리드 할 때, 리드 할 때 어디서 하는 거야? 이렇게 그 넘버를 데이터 형식으로 이제 바꿔주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얘도 뭐 마찬가지고. 얘도 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테스트 해보면 돼요. 쓰고 있고. 근데 이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 온 해가지고 밸류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고 쓰는 족족 이렇게 그 서브스크라이브 받고 있죠. 그리고 오프를 해, 이 레퍼런스에 오프를 하게 되면은 테스트로 되어 있는데 오프를 하게 되면은 써도 안 되죠. 이렇게 읽어야 되고 리얼타임도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뭐 근데 사실 리얼타임은 굳이 뭐 에뮬레이터 쓸만한 때가 그렇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 그냥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니까 쓰면은 쓰는 대로 라이트 하면은 그냥 바로바로 바뀌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바로 이제 스토리지. 펑션은 좀 이따 할게요. 스토리지도 이렇게 마음대로 지금 디폴트 버킷인데 원래 이제 음, 기본적으로 자기 네임 그 파이어베이스 그 프로젝트 네임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제 파일이 쌓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쌓여 딜리트 월 일단 지우고 한번 요것도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스토리지 테스트에도 이제 프론트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 파일 인풋 박스가 있어야겠죠. 인풋은 v 파일 인풋에다가 파일이 이제 체인지 될 때 이제 들어오면은 이 스토리지의 레프에 파일 네임으로 풋을 하는 거예요. 그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이런 화면을 이런 사진을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들어가 버리게 된 거죠. 지금 들어갔죠. 지금 스토리지 레퍼에다가 파일을 그냥 풋 시켰으니까 지금 들어간 거예요. 여기로 파일이. 들어갔고 얘를 읽을 때는 어떤 식으로 읽냐면 얘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얘는 어딘가에 어떤 주소로 있어요. 그래서 딱 다운로드를 하면은 지금 보면은 주소가 나오죠. 이 주소를 읽어가지고 v-image라는 곳에다가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놓은 거죠. 예. 이게 안 됐었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 제가 그전엔 작업을 어떻게 했냐면 보통은 이 스토리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파일 넣으면 돼요. 안 되죠. 얘랑 연계해야 되잖아요. 여기다 위치를 적어주고 아이디를 적어주고 그 아이디를 여기 참조하게 하는데 DB는 에뮬레이터를 쓰고 스토리지는 실제 프로덕션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죠. 막 그리고 이 보안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픈 부분이 있는데 보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곤란했는데 스토리가 생김으로써 이제 제대로 된 예, 그런 에뮬레이터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펑션스를 한번 볼게요. 펑션스는 뭐 간단한데 펑션스 이제 쓰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 어카운트 요 파일이 필요해요. 키. 요거는 아시겠지만 그 자기 프로젝트에 설정에 가면은 여기 서비스 계정에 있는 그 파일을 받으시면 되죠. 여기서 파일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읽고 이 스토리지 버켓은 아까 그 이 주소를 그냥 쓰면 돼요. 이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면 되고 요 헬로 월드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펑션스 깔면 있는 건데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얘를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주소를 모르겠네. 예. 일단은 주소를 알려면 얘가 몇 번이지? 펑션스. 펑션스가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로컬 호스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거를 이제 누르면은 에뮬레이터에 이제 주소가 나오고 지금 hello from firebase하고 버퍼를 읽은 요 값이 나온 거죠. 지금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 헬로 월드로 가서 제가 스토리지를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스토리지에 볼까요? 지금 테스트란 파일을 ABCD라는 내용을 넣어가지고 좀 4바이트죠. 그래서 ABCD 4바이트를 넣어가지고 스토리지에 세이브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 프론트에서 보던 스토리지 그 사용법이랑은 전혀 다르죠. 이 어드민 스토리지는 그 매뉴얼이 전혀 달라요. 그 사용법도 또 완전 달라가지고 거기 매뉴얼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이브를 하면은 이런 파일이 생기고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바꾼 다음에 제가 여기서 요청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바이트밖에 안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고 얘가 타입스크립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떤 펑션스에서는 뭘 해주냐면 요 TSC 와치를 해주게 되면은 얘를 이제 감지를 하거든요. 틀려졌을 때. 그래서 이것도 팁인데 여기다가 그러니까 요 펑션스에 있는 패키지.json이고 제가 요 패키지.json에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죠. 얀 와치를 하면은 여기서 얀 그럼 아까
TSC 와치가 됐죠.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와치가 된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와치가 걸림으로써 얘를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수정하게 되면은 얘가 바뀐 거를 체크를 하고 지금 파이어베이스 런 어쩌고 저쩌고 요게 나왔다는 거는 재실행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요청을 해보면 틀린 내용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도 지금 13바이트 13글자라는 거죠. 13글자가 들어가서 저장이 된 거고 저장한 걸 다시 읽은 거예요. 제가 읽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요건 꼭 알아두세요. 밸리데이션 펄스 이거를 해줬거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에뮬레이터에 버그가 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없애도 될 건데 요거는 이제 뭘 무시하는 거냐면 보통 이런 파일을 파이어 스토리지에다 넣게 되면은 CRC나 이런 것들로 이제 유효성 판단을 한 메타 정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지금 매치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쓴 거랑 다운로드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맞는 버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돼 있죠. 제가 그래서 그냥 펄스로 해버리면은 예, 그 리턴 값을 받아서 이제 스트링으로 하는 건데, 음, 여기서 또 주의할 거 하나 있죠. 지금 버퍼를 리턴을 받을 때 얘가 이제 보내주는 게 뭐냐면, 프라미스의 결과가 어레이로 나온다는 거예요. 0번, 1번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어레이로 받아줘야 돼요. 어레이 0번. 버프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버프에 0번의 이제 데이터가 있는 거죠. 예. 그거 꼭 주의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펑션스에서 스토리지를 쓸 때 주의해야 될 거예요. 사실 제가 펑션스에서 스토리지 쓸 일이 진짜 많거든요. 프로젝트 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뭐 읽어드려가지고 막 여기서 백그라운드에서 돌리면서 뭐 제작하고 압축하고 막 해야 되는 워크를 펑션스에서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스토리지가 되면서 너무 지금 행복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펑션스도 이렇게 확인이 되더라. 예. 그리고 뭐 그 나머지로는 뭐 로그 같은 것들도 이제 뭐 볼 수는 있어요. 뭐 이 콘솔에서 보던 그 로그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뭐 이런 내용도 좀 써주는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다 필요 없는 건데, 호스팅 에뮬레이터 요것만 하나 설명하고 갈게요. 일단 제가 이제 얀 서브를 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냐면, 그냥 지금 여기서 이제 그냥 돌아가는 거죠. 내부 메모리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실제 제가 배포할 거는 어디 가나요? 이거를 다 만들고 나면 배포를 하면은 요 디스트라는 파일이 생기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 파이어베이스에 이제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은 프로덕션으로 가게 되면은 뭘 하냐면 저 같은 경우는 호스팅, 디플로이 온리 호스팅을 하게 되는데 요 내용이 날아가는 거예요. 디스토에 있는 내용. 그래서 제가 간촐하게 How are you?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느냐? 이렇게 딱 하면은 5000번에서 이 파일을 읽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또 바꾸면 다시 한번 요청해 보면 바뀐 대로. 근데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게 아니죠. 얀 빌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열심히 만든 Vue.js로 열심히 만든 애들이 압축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그 디스트라는 폴더에다가 디렉토리에다가 어, 그 예, 요런 압축된 파일을 이렇게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서브에서 나오는 디버그가 가능한 애고 얘는 어디 갔지? 다시 눌러봐야겠다. 얘는 예, 얘랑 같지만 얘는 서브, 얘는 지금 실제 우리가 배포돼서 이제 해야 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검사를 하면서 최종 배포하기 전에 막 배포하시지 마시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DB에 맞는지 이게 돌아가는지 다 확인한 다음에 진짜 이제는 해도 되겠어 했을 때 파이어베이스 디플로이 하고 이제 호스팅을 해서 날려버리면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파이어베이스 에뮬레이터에서 간만에 좀 알려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